무릎에 물이 찼다고 병원에 오신 분들 참 많죠. 네. 근데 이제 무릎에 물이 찼다고 해서 뭐 다 아픈 것도 아니고 또 심하게 아프다고 하는 분도 있고 참 이게 증상이 다양해요. 그리고 일단 무릎에 물이 차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물이 이만큼 커지고 그러면은 막 곱는 게 아닌지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럼 도대체 이 물의 정체는 이제 뭘까요? 뭐 우리 몸의 관절에는 일정량의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액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관절이 뼈와 뼈가 맞닿아 있지만 그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일정한 양의 항상 물이 있고 그게 생기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릎 같은 경우에는 한 5cc 정도 그렇게 5cc? 물이 항상 있는데요. 그렇게 외상이나 다치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뭐 무리하게 동작을 하신다든지 뭐 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활막에 염증이 생깁니다. 활막은 이제 무릎 안을 싸고 있는 아주 얇은 막인데요. 이게 활액을 만드는 이제 주된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활막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무릎에 물이 찼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표현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관절이 붓고 또 열도 나고 통증도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실은 이제 무릎에 물 차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제 무릎이 차고 뭐 어떤 경우는 사실 좀 안심해도 될 것 같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물이 차는 것 자체는 어떤 우리 몸의 이제 방어 기전과 같은 거라서 뭔가 무리를 했다든지 뭐 정상적인 뭐 병이 없는 사람도 물이 조금 양이 증가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외상이나 아니면 감염이 생겼다든지 뭐 류마티스 질환이 있다든지 그런 질환에서도 물이 차니까 그걸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젊은 분들은 무릎을 자주 쓰시는 분들 또는 실제로 다쳐서 무릎에 이제 물이 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등산을 오래 했다, 스포츠 활동 오래 했다, 그래서 물이 찬 거랑 실제로 무릎이 삐끗했다든지 안에 뭐 내부 구조물, 인대라든지 연골판이 다쳐서 이제 물이 차는 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되겠고요. 질환에 의해서 물이 차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환자분의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서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렇게 등산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약간 무리를 했다 싶으면 이렇게 조금 붓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주기적으로 붓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일반인이니까 내 무릎이 평소와는 살짝 다르게 약간 좀 부었나? 이 정도인데 그러면 그런 것도 물 찬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물이 차는 것도 있고 연부 조직이 붓는, 그러니까 무릎 안쪽 구조물이 있고 바깥쪽 구조물이 있다면 무릎 안쪽에 물이 차는 것과 단순히 이제 피부가 붓거나 이제 열이 나는 거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 많이 마시면 얼굴 붓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살이 부어가지고 커지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좀 슬픈데. 부종이죠, 부종.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렇구나. 이게 쉽게 생각해보면 무릎에 물 찼으니까 이거 물 빼내면 치료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네. 아니 내가 의사 양반이 이 물 빼는 거 보니까 쉬워 보이더라고. 그렇고 주사기 이렇게 쭉 빨아들이니까 아프지도 안 하고 그냥 딱 눌러봐서 내가 요쯤에 물이 찼구나 하고 내가 딱 봐도 아니까 그냥 내가 다음에 가갖고 여기 주사 이렇게 폭 찔러갖고 물을 빼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직접 빼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거 되게 위험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방송도 하면서 그것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물이 찼다고 해서 이걸 당장 뽑지 않으면 아주 응급한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게 우리 몸의 자기 방어를 위한 기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급하게 물을 뽑아야 나중에 나쁜 일을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물이 찬 원인을 만약에 치료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제 지내시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아까 신규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물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계속 차 있는 경우에는 관절 내 압력도 올라가고 그럼 관절 주머니 얇은 막이었는데 그게 물이 차 있다 보면 계속 두꺼워지고 그럼 관절이 굳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오래 방치된 물 같은 경우에는 뽑아주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터지면 어떡해요? 관절 주머니가 터지려면 굉장히 많은 물의 압력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통증도 엄청나게 느끼실 거예요. 통증 때문에 아마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무릎에서 이렇게 물을 뽑아야 되는 이유는 뭐 환자분이 불편하시고 이제 뭐 통증이 있어서 뽑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뽑아봐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피가 나온다 그러면 무릎 안의 구조물,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십자인대라든지 아니면 연골판 찢어졌거나 이런 스포츠 활동에 의한 손상을 좀 의심할 수 있고 드물게 혈액관련 질환, 뭐 혈우병이라든지 아니면 종양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의료진의 판단이 정확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드물게 고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고령의 환자분들은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무릎에 감염,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간 거죠. 그럼 관절염이 있어도 반응이 늦게 나타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열도 뜨끈뜨끈 나고 무릎을 구부릴 수도 없고 펼 수도 없는 그런 무릎 붓고 아프고 뻘개지고 이런 감염성 관절염에 의한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고령의 환자분들은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고름이 자란다든지 찬다든지 하는 그런 변화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풍이라고 우리 몸의 요산 수치가 올라가면서 관절에 이제 크리스탈 그런 입자들이 이렇게 막 침착되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요. 그런 질환에서도 관절액이 좀 찰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처음 생겼을 때는 당연히 병원에 오셔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이제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스포츠 활동하고 나서 다치신 경우에는 피가 찬 것을 뽑아주면 나중에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그 가동 범위가 줄지 않고 관절이 굳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바로 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에 물이 차면 막 그때 뭐 빨리 빼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무릎에 물 찼으니까 뺍시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쵸. 아 이거 뭐 빼봐야 또 차고 근데 맞아. 못하러 빼느냐. 이제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무릎을 뺄 때도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빈번하게 물을 뽑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감염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감염. 네. 그리고 또 우리 무릎에는 또 예민한 통증 신경들이 피부에도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실 바늘을 찌르는 것도 일종의 그 스트레스나 외상에 해당하는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환자분의 만성적인 통증을 만들 수도 있고 통증에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환자분들이 이제 마음이라든지 정신 건강에 비춰보면 나는 계속 주사로 물을 뽑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것에서 맞아요. 좀 우울감을 느낀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면 물을 줄이면서 그리고 물이 차지 않도록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물이 지속적으로 차 있는 상태에서 그럼 놔두면 괜찮으냐?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 관절 안에 압력이 커지게 되니까 네. 관절이 팽창하면 이제 관절 주머니도 두꺼워지고 모든 연부 저죽들이 딱딱해지고 무릎이 굳거든요. 그래서 물을 빼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물을 뽑는 것을 너무 피할 필요는 없지만 또 너무 빈번하게 뽑는다든지 그런 걸 치료의 어떤 한 방법으로 삼는 것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사연이 왔어요. 아니 제가 관절염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만 무리하면 무릎에 그냥 금세 물이 차요. 근데 이것도 자주 빼는 거 안 좋다고 하는데 그냥 지나기에는 너무 불편하거든요. 아 그럼 저는 평생 이렇게 물 빼면서 살아야 돼요? 이거 싹 낫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런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중년이 됐을 때 처음에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를 보고 그쵸. 관절염이 조금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약물 치료를 해봅시다. 그쵸. 그리고 물이 좀 찼으면 물을 뽑아봅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접근들을 하게 되는데요. 네. 관절액도 뽑아보고 물도 뽑아보고 뭐 압박 붕대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는데 이제 계속 관절이 붓고 통증이 발생하면 관절염의 다른 원인은 없는지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활액막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연골판이 손상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작은 연골 조각이 무릎 사이에 끼어 있다든지 네, 그런 것 때문에 물이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관절염이 심하지 않더라도 엑스레이 단순 촬영에서 보이지 않는 연골 조각이 있다든지 네, 활액막 염증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MRI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피 검사를 통해서 혹시 류마티스 관련된
질환이 있진 않은지 평가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정확하게 맞는 치료를 하고 약을 찾고 다리를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조치만 있어도 몇 달 안에 대부분 물 차고 하는 것들은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 맞아요. 정확한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는 이 메이크업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네. 그 친구는 항상 서 있으니까 무릎에 물이 그렇게 차요. 네. 그래서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되게 대수롭지 않게 아, 나 무릎에 또 찼어. 또 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여기 이거 유튜브를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이거 계속 약 먹어도 안 되고 물 빼도 안 되는데 뭐 다른 치료는 없는지. 그럼 난 그냥 이렇게 계속 물 빼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가서 꼭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약물 치료도 안 되고 물리 치료도 안 되고 그럼 어떤 치료를 더 해야 되는지. 일단 아마 여성분이신 것 네네, 같은데 맞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하지 부종이 조금 많이 있는 편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퇴행성 변화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뭐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정말 무릎 안에만 물을 차게 만드는 무릎의 문제인지 네. 아니면 혈관이라든지 뭐 순환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평가하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부인과 관련 시술을 받으셨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셨는지 그런 것도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으로 한번 모시고 오시면 병원으로 제가 와. 네. 맞아요. 무릎에 대해서 한번 네, 진찰해 네, 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관절에 물이 찼다는 건 이제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에 대한 이제 방어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차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늘도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